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명대학교 바이오식품영양학부에서 강의하는 오창환 교수라고 합니다. 나이는 사실 좀 비밀이긴 한데, 이게 60이 좀 바로 넘었습니다. 예. 그럼 아직도 퇴직하시려면 네, 조금 좀 남았죠. 네. 고향은 서울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이대병원이 이제 동대문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 학교도 그럼 쭉 네, 서울에서 계속 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식품 쪽을 전공했지만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주로 이제 식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분석을 하는 쪽을 주로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누구나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어떤 그 미련을 갖는 거는 다 마찬가지겠죠. 네. 네, 좀 저는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 첫 직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박사 특채가 있어서 5급으로 이제 들어가서 연구관으로 약간 4 내지 5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좀 특이하게 한 6개월 정도 그 주로 바이오 회사들 IPO 하는 그런 일을 좀 하다가 제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컨트랙트 랩이라고도 하는데 분석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의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또 5년을 근무했습니다. 네, 지금 20년 됐네요. 이제. 네. 물론 학교가 제일 보람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또 제가 공무원을 아주 오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또 했었고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그 학생들이 내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 매우 보람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제 전공 자체가 이제 주로 유해물질에 대한 것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을 때는 이제 잔류농약의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잔류농약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또 더군다나 이제 중국산 불량식품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량식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가 아주 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도적이었건 의도적이 아니었건 뭐 예를 들어서 우유에도 이제 뭐 심지어는 우리가 독극물로 알고 있는 붕산을 넣었던 적도 있어요, 영국에서. 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 우유를 사람들한테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당시에는 이제 냉장고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도 이제 많이 죽은 적이 있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역사가 있고 오히려 지금 세상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식품이라고 하는 건 약하고 다르게 평생을 먹게 되는 거죠. 평생을 먹게 된다는 거는 그만큼 아무리 적은 것들이 있더라도 축적이 계속 될 수 있고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식품의 어떤 그 위해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유익성도 마찬가지지만요.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많지는 않다. 또는 이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과장된 경우도 많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사람마다 일단 다 다르죠. 남녀의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체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런 유해물질의 관리가 중요한 건데요. 아이들은 체중이 가볍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어떤 그런 나쁜 성분이 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더군다나 이게 이제 점점 더 내려가서 영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유 아니면 이제 분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2008년에 일어났던 이제 멜라민 사태 같은, 물론 그것도 역시 중국에서 일어났었지만 그 멜라민 사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그 아이들은 엄마 젖 아니면 분유밖에는 먹을 게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 사건의 중요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불량식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중국산 불량식품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배제하는 게 맞고요.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불량식품 또는 이제 부정식품에 대한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그렇게 위해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물론 이제 식품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자제하는 것보다는 이제 무엇을 많이 먹어라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육류 같은 것을 섭취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달라진 것들, 또는 이제 그 서로 간의 생각들이 충돌하는 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콜레스테롤 문제 같은 거를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지만, 실제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성분들을 합성하는 원료이기도 하고, 우리의 혈관이 어떻게 손상이 되었을 때 혈관을 치료하는 그러한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성분이에요.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닌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한폐렴 당시에도 입원한 사람들의 혈액을 조사했을 때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았었던 그런 기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육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여러 가지 성분을 섭취했을 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도 사실은 동물성 지방이, 물론 그것도 이제 동물성 지방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이게 버터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초지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자란 그런 그 소에서 채취한 그런 버터 같은 것은 상당히 몸에 좋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버터가 이제 우리 대장에 들어갔을 때 부틸산 같은 것을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부틸산은 굉장히 특이한데, 우리 대장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이 손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뭐 장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손상이 일어났을 때 그 손상된 부분을 우리 몸에 제일 빨리 어떤 그 시그널을 알려줄 수 있는 성분이 그 부틸산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옛날과는 다른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엄마들이라든지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건데, 우리가 왜곡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좀 더 현명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는 저희 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정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식품뿐만 아니라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실 정치에서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보다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한테 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걸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그렇게 커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커가고 있고, 저희는 이제 매일 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저 집사람하고 셋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각자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야기하자고 해요. 예, 그럼 뭐 저야 이제 얘기할 게 많고 집사람도 얘기할 게 많지만, 이제 아들은 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족을 위해서 했는가? 예. 아, 네가 오늘 어떤 쓰레기를 갖다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저기다 버려줬지 않니? 그것도 가족을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뿌듯해해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우리 가족 또는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환원되고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화를 많이 보고, 예, 사실 뭐 그렇게 육체적인 어떤 그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아이하고 독서 생활 하시는 것도. 아, 그러지 않아도 이제 독서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림 책 아무래도 아이는 하시는데. 이제 그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벌써. 예, 그래서 저는 게임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오히려 아이가 자기가 깔아서 게임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엄마가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을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학교에서 빌려온 책을 제가 읽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자는 걸 보면은 이제 제가 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독서의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독서 때문에 아이하고 약속한 것이 이제 일요일 날 아침이면은 무조건 같이 도서관을 가자. 그렇게 지난주에 약속했는데 벌써 한 번 어긴 것 같습니다. 노느라고.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사실은 깨닫기도 힘들고 그걸 기대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이 정말 자기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자기는 죽지 않고 마치 영생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욕심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보면은 뭐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내하고의 어떤 조그만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수건을 어떻게 거는데 집사람은 그걸 제대로 걸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걸면서 왜 내 아내는 저렇게 안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그래, 그렇긴 하지만 내 아내의 장점이 더 많고 내가 그런 것들을 더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이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단위고, 그 가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랑으로 다 보듬어 준다라고 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사랑하고요. 사실은 이제 아들에게 뭐 이거 요즘 뭐 다 그렇다시피 뭐 영어를 배워라, 뭐 수학을 배워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이는 다 거부합니다. 아무것도 안 배워요. 딱 그 합기도만 2달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배우고 무조건 집에 와서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 엄마는 뭐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다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아들한테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장난감을 사는 것보다는 뭐래도 주식 하나를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그 제천에 있는 유일한 증권회사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계좌를 터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큰 그 기업에 주식을 사줬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그 총을 못 사고 그걸 산 거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지만 언젠가는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아이한테 뭐 생각할 기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다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부모의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직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끔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